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뿌리 깊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북한이 하는 말입니다. 사상도 체제도 모두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작금의 중국의 행태를 본다면 북한의 의견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언론들과 인민들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국가 수장이 대놓고 한국 혐한을 조장하는 일본과는 달리 그나마 뒤에서 숨어서만 한국 때리기를 진행해오던 중국의 행동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발각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을 절대 악마화시킨 본격 중국 인민선동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입니다. 중국 신화닷컴을 비롯한 중국 주요 매체들은 한국을 악마화시키고 중국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이 찬란한 영화 홍보에 여념이 없는데요. 기사 보도자료에 흥행 요소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악마 한국입니다. 기사는 제24회 북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고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조국을 위해 금메달을 쟁취하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이 온라인에서 개봉되었으며 이 영화는 쇼트트랙을 주제로 제작된 최초의 온라인 영화로서 2월 12일에 아이치이를 통해 독점 개봉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의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줄거리에는 한국을 반칙왕으로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극중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제압하여 한국 선수들을 화나게 만들어 한국의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서슴없이 반칙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중국에 패해 기권하겠다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며 그럼에도 중국 선수들은 불굴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영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장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그 스토리라인 속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주인공의 시련과 함께 절대 악입니다. 하여 대부분의 영화에는 이런 악역이 필요한 것이고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리기 위해 악인들은 그저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이나 권력까지 가지고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단 중국 영화만이 아니라 할리우드나 우리나라 영화도 등장하는 구도이죠. 그래서 쇼트트랙 영화이다 보니 쇼트트랙 최강국인 대한민국 선수들을 그런 이미지로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그저 영화적 상상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으며 이 부분을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문화 창작의 자유를 넘어서는 한국에 대한 모욕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영화를 현재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국가와 그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도시인 베이징이 가장 전면에 나서서 직접 제작했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지경인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 개인 신분으로는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및 전세계 IOC 위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 베이징시의 만행을 상세히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한 나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며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말하는 베이징시의 개입, 이 부분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신화닷컴의 기사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베이징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베이징시 라디오 및 텔레비전국이 감독했고 베이징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시청각 개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베이징시가 직접 제작에도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그 영화가 바로 나라라 빙판 위의 빛이라는 문제의 작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울시가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와중에 직접 제작비를 대고 총감독까지 맡아 중국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의 선수들을 악마화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상황인데 문화혁명으로 배우지 못한 미개한 민족으로 돌아간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런 몰상식한 짓을 우리가 할 일은 없지만 실제 제작이 된다 가정해본다면 중국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는 기존의 중국 인민들이 혐한을 일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중국 정부가 나서 자국 인민 선동을 위하여 혐한을 그 카드로 들고 나온 사례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박 혹은 변명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하나의 사건에 난리치는 한국이 유별나다는 주장인데요. 그놈의 별것도 아닌 일이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벌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의 인사이더는 지금 한국 연예인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중국 네티즌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공연자가 한국 전통 한복을 입었고, 한복은 한국의 민족 의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내 소수민족도 한복을 입기 때문에 한복도 자신의 문화 중 일부라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복을 입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연예인들을 공격하냐면, 박신혜 배우와 소녀시대 멤버 효연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왜 한복을 입느냐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은 한복도 중국의 허락을 받고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을 어쩌다 한 번 한 것이라면 한국이 별것도 아닌 일에 유별나다는 주장에 조금이나마 타당성이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그것은 중국의 뿌리 깊은 한국 적대 사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중 간의 이런 갈등을 상징하는 쇼트트랙 이슈와 관련하여 이는 한중 간의 새로운 증오와 오래된 증오의 무대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생겨난 증오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뿌리 깊은 증오가 베이징에서 클라이막스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중국의 혐한을 넘어 아래로 깔아보는 이 시선은 미래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될 만한 보도가 있는데요.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전쟁이 이제 중국 영화 및 TV 스튜디오가 선호하는 새로운 창작 광산이 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장진호 전투가 큰 성공을 거둔 후 중국 인민의용군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와 드라마로 계속 제작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 전쟁 이전부터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까지 다양한 주제로 중국에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될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들과 드라마들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대한민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는 한국을 악마화시킨 나라라 빙판 위의 빛과 마찬가지의 용도로 중국 인민 선동을 위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정부 차원에서 은밀히 추진해온 중국 당국이 모순되게도 극도로 예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황 속 중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해 긴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미국 편에 서 있으며 특히나 팬데믹 협력과 관련해서는 더욱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단 4%만이 중국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다수가 기술, 무역,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99%가 팬데믹 파트너로 미국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보도하는 기사인데요. 표면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문제로 한중 정부 간에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힘이 없는 약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일명 전랑 외교, 늑대 외교를 한국에도 적용시키고 싶을 테지만 한국은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겉으로 자제하는 척하고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의 한국 적대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수많은 시도 중 하나가 우연히 발각되어 버린 것인데요. 중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